안녕하세요. 내 마음 다스리기입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삶을 더 긍정적이고 건강하게 살아가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 나눌 수 있어서 정말 기쁩니다. 우리는 일상 속에서 자주 크고 작은 문제들을 마주하게 되죠. 때로는 큰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길에서 방향을 잃기도 하고 가끔은 사소한 일에 집중하지 못해 스스로를 탓하기도 합니다. 이런 순간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하게 됩니다. 오늘의 주제는 바로 이러한 고민에 대한 해답이 될 수 있는 작은 일의 힘, 율곡 이의 지혜입니다. 조선시대의 위대한 학자이자 사상가인 율곡 이 선생님은 작은 일에 충실해야 큰 일을 이룰 수 있다라는 매우 의미 있는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이 짧고 간결한 문장 속에는 우리의 삶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깊은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이런 경험이 있지 않으신가요? 큰 목표를 세웠지만 중간에 지치거나 포기하게 된 경험, 혹은 사소한 일들이 쌓여서 결국 큰 변화를 일으킨 경험 말이죠. 오늘은 이 선생님의 이 말씀을 바탕으로 우리가 왜 작은 일에 충실해야 하는지,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우리의 인생에 커다란 변화를 가져오는지를 다양한 사례와 함께 깊이 탐구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작은 일이라고 부르는 것들은 사실 우리의 삶의 기초를 이루는 중요한 요소들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침대를 정리하는 사소한 행동 하나가 하루의 생산성을 높이는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매일 일정한 시간에 일어나고 하루 계획을 세우는 등의 작은 습관들이 쌓여서 우리의 삶의 질서와 목표를 부여하게 됩니다. 이러한 작은 행동들은 단순히 일상의 일부가 아니라 우리가 더 나은 삶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기본적인 토대가 되는 것입니다. 율곡 이 선생님께서는 이러한 작은 일들이 쌓여서 결국 우리가 이루고자 하는 큰 목표와 꿈으로 이어진다고 강조하셨습니다. 큰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단번에 성취하는 거창한 한 걸음이 아니라 꾸준히 반복되는 작은 발걸음들이라는 사실을 상기시켜 주십니다. 이 선생님의 지혜를 통해 우리는 작은 일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그것들이 어떻게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키는지 더 깊이 이해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여러분이 일상 속 작은 일들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선생님의 지혜를 바탕으로 여러분 각자가 가진 목표와 꿈을 향해 나아가는 여정에 있어 작은 일들의 힘을 믿고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흔히 작은 일이라고 부르는 것들은 일상 속에서 자주 접하지만 쉽게 지나치는 사소한 행동들입니다. 예를 들어 아침에 일어나서 침대를 정리하는 일, 하루 일정을 꼼꼼히 계획하는 일, 누군가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는 일 등이 이에 해당하죠. 이러한 행동들은 겉으로 보기엔 별 의미 없어 보일 수 있지만 사실 이 작은 행동들이 쌓이고 반복될 때 우리의 성격과 습관을 형성하게 됩니다. 아침에 침대를 정리하는 일만 봐도 그렇습니다. 단순히 침구를 가지런히 정돈하는 이 행위는 하루의 시작을 질서 있게 만들어줍니다. 이 작은 습관 하나로 우리는 하루를 더 생산적으로 시작할 수 있으며 이는 나아가 우리의 일상 전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또 하루 일정을 꼼꼼히 계획하는 습관은 우리의 시간 관리 능력을 키워주고 목표 달성에 필요한 구체적인 단계를 설정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누군가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는 것도 단순한 예의의 표현을 넘어서서 인간관계를 돈독히 하고 상대방과의 신뢰를 쌓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율곡 이 선생님께서는 이러한 작은 일들이 쌓여서 결국 큰 일, 즉 우리가 이루고자 하는 목표나 꿈으로 연결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큰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단순히 한 번의 거창한 시도가 아니라 매일매일 꾸준히 반복되는 작은 발걸음들입니다. 이러한 꾸준한 실천이 쌓여서 결국 큰 성취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예를 들어 피아노를 배우고자 하는 사람이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처음부터 어려운 곡을 완벽하게 연주하려는 욕심보다는 매일 일정한 시간 동안 기본기를 연습하고 간단한 곡을 조금씩 완성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작은 노력들이 쌓여 결국에는 복잡한 곡도 자연스럽게 소화할 수 있는 실력을 갖추게 됩니다. 또한 건강을 유지하고 싶은 사람이 매일 5분씩 스트레칭을 하는 것부터 시작한다면
이는 점차 더 긴 시간의 운동으로 확장될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무리한 목표를 설정하기보다는 작지만 꾸준한 노력이 결국 건강한 생활 습관을 만드는데 기여하게 됩니다. 이처럼 작은 일에 충실하는 것은 단순히 현재의 일상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우리의 인생 전반에 걸쳐 큰 변화를 가져오는 힘이 있습니다. 율곡 이 선생님께서 강조하신 이 작은 일의 중요성은 현대 사회에서도 여전히 유효하며 우리가 더 나은 삶을 살아가는데 필수적인 요소임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작은 일에 충실하면 자기 관리 능력이 크게 향상됩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나는 습관은 단순한 일상 루틴처럼 보일 수 있지만 이는 우리 삶의 질서와 규칙성을 부여합니다. 일정한 시간에 일어나는 행동은 생체 리듬을 안정시키고 하루를 계획적으로 시작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 줍니다. 또한 이러한 규칙적인 생활 패턴은 우리의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데 도움을 주며 피로감을 줄이고 집중력을 높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꾸준히 운동을 하는 것도 자기 관리 능력을 향상시키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운동은 단순히 신체 건강을 유지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정신적인 안정과 자기 통제력을 키우는 데에도 큰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어 매일 아침 30분씩 가벼운 조깅을 하는 습관은 신체의 활력을 증진시키는 동시에 하루를 활기차게 시작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또한 운동을 통해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긍정적인 마음가짐을 유지할 수 있으며 이는 전반적인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집니다. 계획한 대로 하루를 보내는 습관은 자기 관리의 핵심입니다. 하루 일과를 미리 계획하고 그 계획을 성실하게 실천하는 것은 우리의 시간 관리 능력을 극대화합니다. 예를 들어 아침에 그날 해야 할 일들을 목록으로 작성하고 우선순위를 정하여 체계적으로 실천하는 것은 생산성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합니다. 이러한 습관은 단순히 일을 효율적으로 처리하는 것뿐만 아니라 자신의 목표를 향해 꾸준히 나아가는 데 필요한 자기 주도성을 키워줍니다. 더 나아가 이러한 작은 습관들은 스스로를 통제하고 계획적으로 행동하는 능력을 강화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나고 꾸준히 운동하며 계획한 대로 하루를 보내는 과정에서 우리는 자신의 행동을 스스로 관리하고 조율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이는 단기적인 성취를 넘어서 장기적인 목표 달성과 자기 개발에 있어서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렇게 쌓인 자기 관리 능력은 결국 우리의 삶을 보다 체계적이고 성공적으로 이끄는 원동력이 됩니다. 이러한 자기 관리 능력은 단순히 개인의 삶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직장 생활이나 대인 관계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어 시간 약속을 철저히 지키고 맡은 일을 계획대로 수행하는 것은 동료들과의 신뢰를 쌓는 데 중요한 요소입니다. 또한 자기 관리를 통해 얻은 규칙성과 성실성은 직장에서의 성과 향상과 더불어 승진이나 더 큰 기회를 얻는 데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결국 작은 일에 충실하는 것은 단순히 일상적인 습관을 넘어서 자신의 삶을 주도적으로 이끌어 나가는데 필수적인 요소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작은 습관들의 반복과 실천이 모여 우리의 삶 전체를 변화시키는 큰 힘으로 작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작은 성공이 쌓이면 자신감이 점차 강해지고 이는 인생 전반에 걸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처음부터 큰 성공을 기대하거나 목표를 너무 높게 설정하면 오히려 심리적인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이는 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키우고 시도조차 하지 못하게 만드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작은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꾸준히 달성하면서 느끼는 성취감은 점차 더 큰 목표로 나아가는 강력한 원동력이 됩니다. 예를 들어 매일 10분씩 독서를 하는 습관을 들이면 처음에는 그 시간이 짧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10분이 20분이 되고 어느새 책 한 권을 끝내게 되는 성취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 작은 성공은 독서에 대한 흥미를 더욱 자극하고 더 많은 책을 읽고 싶은 동기부여로 이어집니다. 나아가 독서를 통해 얻은 지식은 자신감을 키우고 새로운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게 만듭니다. 또 다른 예로 운동을 들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무리한 운동 목표를 세우는 대신 하루에 5분씩 간단한 스트레칭이나 걷기부터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작은 실천이 쌓이면 점차 운동 시간이 늘어나고 체력도 향상되며
결국 더 강도 높은 운동을 할 수 있는 자신감을 얻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느끼는 작은 성공의 경험은 건강한 생활 습관을 지속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작은 성공은 단순히 개인적인 성취감을 넘어 대인관계와 사회생활에서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예를 들어 직장에서 맡은 일을 작은 단위로 나누어 차근차근 완성해 나가면 자신감이 쌓이고 업무 처리 능력이 향상됩니다. 이러한 경험은 동료와 상사에게 신뢰를 주며 더 큰 프로젝트를 맡을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처럼 작은 성공이 주는 긍정적인 효과는 삶의 모든 영역에서 나타납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작은 성공을 지속적으로 쌓아가는 것입니다. 하루하루의 작은 목표 달성이 모여 결국 큰 꿈을 이루게 되며 그 과정에서 얻는 자신감은 인생을 더욱 풍요롭고 의미 있게 만들어줍니다. 세 번째, 작은 일에 대한 꾸준한 실천은 신뢰를 쌓는 데도 매우 중요합니다. 신뢰는 인간관계의 핵심 요소 중 하나로 한 번 쌓인 신뢰는 관계를 더욱 견고하게 만들고 더 나아가 인생의 다양한 기회를 열어주는 열쇠가 됩니다. 직장이나 인간관계에서 약속을 지키고 맡은 일을 성실히 해내는 것은 상대방에게 신뢰를 주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직장에서의 신뢰는 동료나 상사와의 관계에 있어서 큰 영향을 미칩니다. 예를 들어 주어진 업무를 기한 내에 정확히 수행하고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도 책임감을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려는 자세는 직장 동료들에게 신뢰를 심어줍니다. 이러한 신뢰는 단순히 업무적인 차원에 그치지 않고 더 큰 프로젝트나 중요한 역할을 맡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기반이 됩니다. 또한 직장에서의 신뢰는 팀워크를 강화하고 조직 내에서 긍정적인 평판을 쌓는 데 기여합니다. 개인적인 인간관계에서도 신뢰는 필수적입니다. 친구나 가족과의 관계에서도 작은 약속을 지키는 습관은 상대방에게 신뢰감을 줍니다. 예를 들어 친구와의 약속 시간에 늦지 않고 제 시간에 도착하거나 가족과의 약속을 성실히 지키는 것은 사소해 보일 수 있지만 이런 작은 실천들이 쌓이면 깊은 신뢰 관계로 발전하게 됩니다. 이러한 신뢰는 갈등 상황에서도 원활한 소통과 해결을 가능하게 하며 장기적으로 관계를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신뢰를 쌓는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일관성과 지속성입니다. 일관되게 약속을 지키고 꾸준히 성실한 태도를 유지하는 것이 신뢰를 쌓는 데 필수적입니다. 일시적인 성실함이나 한두 번의 책임감 있는 행동만으로는 진정한 신뢰를 얻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작은 실수나 약속을 지키지 않는 행동은 오랜 시간 쌓아온 신뢰를 한순간에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작은 일에도 최선을 다하고 신뢰를 잃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이러한 신뢰는 결국 더 큰 기회를 얻는 밑거름이 됩니다. 직장에서는 승진이나 중요한 프로젝트를 맡을 기회를 얻을 수 있고 인간관계에서는 더 깊은 유대감과 지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뢰를 바탕으로 한 관계는 단순한 이해관계를 넘어서 서로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함께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합니다. 결론적으로 작은 일에 대한 꾸준한 실천은 신뢰를 쌓는 데 있어 핵심적인 역할을 하며 이는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옵니다. 직장과 개인적인 관계 모두에서 신뢰는 성공과 행복을 위한 필수 요소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작은 일이라도 소홀히 하지 않고 성실히 실천하는 자세가 결국 우리의 삶을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그렇다면 작은 일에 충실함으로써 어떻게 큰 일을 이룰 수 있을까요? 여기에는 몇 가지 중요한 단계가 있습니다. 첫 번째, 목표를 구체화해야 합니다. 막연한 꿈은 쉽게 흐지부지 되기 마련이며 목표가 명확하지 않으면 그만큼 동기부여도 약해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목표를 세우는 과정은 단순히 방향성을 설정하는 것을 넘어서 자신이 이루고자 하는 바를 명확히 시각화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목표를 세분화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작은 단계들을 나누어 설정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건강해지고 싶다는 목표를 세웠다면 이를 구체적으로 나누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단순히 건강해지자라고만 생각하면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매일 30분 걷기, 주 3회 운동하기, 하루 2리터 물 마시기, 가공식품 줄이기 등 구체적인 실천 항목으로 나누면 목표 달성이 훨씬 수월해집니다. 이처럼 목표를 작은 단위로 쪼개면 매일매일의 실천이 누적되어 큰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목표를 설정할 때 SMOLT 원칙을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SMOLT는 스퍼시픽 구체성, 메저러블 측정 가능성, 에이키버블 달성 가능성, 렐러번트 관련성, 타이머 바운드 시간 제한을 의미합니다. 이 원칙에 따라 목표를 설정하면 단순히 운동하기보다는 다음 달까지 주 3회 30분씩 조깅하기처럼 구체적이고 측정 가능하며 달성 가능한 목표를 세울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접근 방식은 목표 달성의 가능성을 높이고 지속적인 동기부여를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목표를 구체화하는 또 다른 방법은 시각화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목표를 시각화하면 뇌는 이를 더 현실적으로 인식하게 되며 이는 행동으로 옮기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예를 들어 운동 목표를 설정했다면 목표 체중이나 원하는 신체 상태의 이미지를 시각화하거나 이를 글로 써서 눈에 잘 보이는 곳에 붙여두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목표를 구체화하는 과정에서는 자신만의 동기부여 요소를 찾는 것도 중요합니다. 목표를 세울 때 단순히 해야 한다는 의무감보다는 왜 이 목표를 이루고 싶은지를 명확히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건강해지고 싶다는 목표 뒤에 숨겨진 이유가 가족과 더 오랜 시간을 건강하게 보내고 싶어서라면 이 이유를 항상 상기시키는 것이 동기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목표를 세운 후에는 이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수정하는 과정도 필요합니다. 상황에 따라 목표가 바뀔 수 있으며 실천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 목표를 유연하게 조정하고 작은 성공을 축하하며 꾸준히 나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목표를 구체화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작은 단계들을 설정하는 것은 단순한 계획 수립을 넘어서 자신을 성장시키고 더 나은 삶을 살아가는데 필수적인 과정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두 번째,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꾸준히 반복하지 않으면 그 의미와 효과는 급격히 줄어들게 됩니다. 하루 이틀 실천하고 중단하는 것은 일시적인 만족감은 줄 수 있지만 장기적인 변화나 성장은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일관성은 단순히 행동을 반복하는 것을 넘어 그 행동이 일상 속에 자연스럽게 녹아들어 습관으로 자리 잡게 하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먼저 현실적이고 달성 가능한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너무 큰 목표나 무리한 계획은 쉽게 지치게 만들고 결국 중단하게 되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대신 작은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꾸준히 실천함으로써 점진적으로 더 큰 목표로 나아가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예를 들어 운동을 시작하려는 경우 처음부터 하루 1시간씩 운동하는 것보다는 하루 10분 걷기나 가벼운 스트레칭부터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작은 실천을 꾸준히 반복하다 보면 점차 운동량을 늘리는 것이 자연스럽게 느껴지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일정한 리듬과 패턴을 유지하면서 습관으로 자리 잡게 하는 것입니다. 또한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진행 상황을 기록하고 확인하는 것도 큰 도움이 됩니다. 일기를 쓰거나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매일 실천한 내용을 기록하면 자신의 진전을 시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어 동기부여가 됩니다. 이 과정에서 작은 성취감을 느끼는 것도 일관성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환경을 조성하는 것도 일관성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요소입니다. 일상 속에서 방해 요소를 줄이고 자신이 실천하고자 하는 행동을 쉽게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독서를 습관으로 만들고 싶다면 책을 눈에 잘 보이는 곳에 두고 정해진 시간에 독서를 할 수 있는 조용한 공간을 마련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일관성을 유지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과 긍정적인 태도입니다. 때로는 피곤하거나 바쁜 일정으로 인해 실천이 어려울 수 있지만 그런 상황에서도 스스로를 격려하고 다시 시작하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실패나 중단이 있을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다시 일어나 꾸준히 나아가는 것입니다. 결국 일관성은 작은 실천을 반복함으로써 큰 변화를 이루는 핵심 요소입니다.
꾸준함은 단순한 반복을 넘어 우리의 삶에 깊이 자리 잡아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내는 원동력이 됩니다. 작은 일이라도 포기하지 않고 지속하는 것이 결국 큰 성공으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세 번째,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실패를 두려워하고 이를 피하려고 하지만 실패는 오히려 성공으로 가는 과정에서 반드시 거쳐야 할 필수적인 단계입니다. 작은 실수나 실패에 좌절하지 않고 이를 통해 배우고 다시 도전하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실패는 단순히 끝이 아니라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한 소중한 경험이자 배움의 기회입니다. 실패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먼저 실패에 대한 인식을 바꿔야 합니다. 실패를 부정적인 결과로만 여긴다면 우리는 도전 자체를 두려워하게 되고 결국 성장의 기회를 놓치게 됩니다. 하지만 실패를 하나의 과정으로 받아들이고 이를 통해 얻은 교훈을 바탕으로 다음 도전을 준비한다면 실패는 더 이상 두려운 것이 아니라 성장의 발판이 됩니다. 예를 들어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했을 때 예상치 못한 문제로 인해 실패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실패의 원인을 분석하고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파악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에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전략을 수정하고 보완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은 단순히 실패를 극복하는 것을 넘어서 문제 해결 능력과 창의력을 키우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또한 실패를 경험한 후에도 긍정적인 태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패 후의 감정은 매우 복잡할 수 있으며 자책하거나 좌절하는 감정에 빠지기 쉽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감정을 극복하고 실패를 새로운 도전의 기회로 삼는 것이 진정한 성장의 시작입니다. 자신에게 관대해지고 실패를 통해 배우려는 열린 마음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태도는 또한 도전 정신을 키우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새로운 일에 도전할 때 우리는 항상 성공을 보장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끊임없이 도전하는 자세는 결국 더 큰 성공으로 이어져요. 가능성을 높입니다. 이러한 도전 정신은 개인의 성장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내는 힘이 됩니다. 실패를 통해 얻은 경험은 장기적으로 매우 귀중한 자산이 됩니다. 작은 일에서의 실패 경험이 쌓이면 이는 큰 목표를 이루는 데 있어 중요한 밑거름이 됩니다. 실패를 통해 우리는 자신의 한계를 인식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새로운 전략을 개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실패를 경험하면서 얻은 인내심과 끈기는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는 강한 정신력을 키워줍니다. 결론적으로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태도는 성공으로 가는 여정에서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이를 통해 배우고 성장하는 자세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패는 단순한 좌절이 아니라 더 나은 미래를 위한 준비 과정임을 잊지 마세요. 작은 실패들이 모여 결국 큰 성공을 이루는 데 있어 귀중한 자산이 될 것입니다. 율곡이 선생님의 가르침은 비단 옛 시대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현대 사회에서도 이 원칙은 더 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정보와 기술의 발전으로 모든 것이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성공을 빠르게 이뤄야 한다는 압박 속에서 우리는 종종 작은 일의 가치를 간과하기 쉽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단기간에 눈에 띄는 성과를 얻기 위해 조급해하고 그 과정에서 중요한 기초를 다지는 일을 소홀히 하곤 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성공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작은 노력과 실천이 쌓여서 큰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이는 마치 나무를 키우는 과정과도 같습니다. 나무는 씨앗을 심는 순간부터 하루아침에 자라나는 것이 아니라 꾸준한 물 주기와 햇빛, 그리고 시간이 더해져 서서히 성장합니다. 이처럼 우리의 목표와 꿈도 작은 실천과 꾸준한 노력이 쌓여야만 비로소 큰 성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현대 사회의 다양한 사례를 통해서도 이 원칙의 중요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직장에서의 작은 성실함이 결국 큰 프로젝트를 맡게 되는 기회를 줄 수 있습니다. 매일 정해진 시간에 출근하고 맡은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는 태도는 상사와 동료들에게 신뢰를 주게 됩니다. 이러한 신뢰가 쌓이면
더 중요한 업무를 맡을 기회가 주어지고 이는 결국 커리어 성장으로 이어집니다. 일상생활에서도 작은 배려가 깊은 인간관계를 만드는 밑거름이 될 수 있습니다. 친구나 가족에게 작은 감사의 말을 전하거나 일상 속에서 상대방의 입장을 배려하는 행동은 사소해 보일 수 있지만 이런 작은 행동들이 쌓여서 신뢰와 사랑을 쌓아갑니다. 이는 결국 깊고 의미 있는 인간관계로 이어지며 인생의 큰 행복으로 돌아옵니다. 또한 자기 개발을 위한 꾸준한 노력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 하루 10분씩 새로운 언어를 공부하거나 매일 조금씩 독서를 하는 습관은 단기간에는 큰 변화를 느끼기 어렵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놀라운 성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꾸준함은 결국 전문가로서의 성장으로 이어지며 새로운 기회와 가능성을 열어줍니다. 결론적으로 율곡이 선생님의 가르침은 현대 사회에서도 변함없이 유효합니다. 빠른 성공을 쫓는 대신 우리는 작은 일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통해 진정한 성공과 성장을 이루어야 합니다. 작은 노력과 실천이 쌓여서 이루어지는 큰 변화는 단순한 성공을 넘어 우리 삶의 질을 높이고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 나가는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 직장에서의 작은 성실함이 결국 큰 프로젝트를 맡게 되는 기회를 줄 수 있습니다. 매일 정해진 시간에 출근하고 주어진 업무를 정확히 수행하는 것처럼 사소해 보이는 행동들이 상사와 동료들에게 신뢰를 쌓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반복되는 업무 속에서도 꾸준히 최선을 다하는 태도는 동료들에게 긍정적인 인상을 남기며 이러한 신뢰는 결국 중요한 프로젝트를 맡게 되는 기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회의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하거나 작은 업무라도 꼼꼼하게 처리하는 모습은 조직 내에서 인정받는 계기가 됩니다. 이러한 성실함은 단순히 업무 능력을 넘어 책임감 있는 사람이라는 이미지를 심어주며 더 큰 직무를 맡을 수 있는 기반이 됩니다. 일상에서의 작은 배려 역시 깊은 인간관계를 만드는 밑거름이 될 수 있습니다. 가족이나 친구, 동료들에게 따뜻한 인사를 건네거나 상대방의 입장을 고려한 작은 행동은 인간관계를 더욱 견고하게 만들어줍니다. 예를 들어 친구가 힘든 일을 겪었을 때 작은 위로의 말을 전하거나 동료가 바쁠 때 도움의 손길을 내미는 것이 그들에게 큰 감동을 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배려는 일상 속에서 신뢰와 유대감을 쌓아가며 시간이 지나면서 더 깊고 의미 있는 관계로 발전하게 됩니다. 또한 자기 개발을 위한 꾸준한 노력은 결국에는 전문가로서의 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하루 10분씩 독서를 하거나 새로운 기술을 배우는 등의 작은 노력이 쌓이면 어느새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전문 지식을 갖추게 됩니다. 예를 들어 새로운 언어를 배우고자 할 때 처음에는 간단한 단어와 문장을 익히는 것부터 시작하지만 꾸준히 학습하다 보면 점차 복잡한 문장도 자연스럽게 이해하게 됩니다. 이러한 꾸준한 자기 개발은 개인의 능력 향상뿐만 아니라 새로운 기회를 얻는 데에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직장에서 새로운 기술을 습득하거나 자격증을 취득하는 등의 노력은 커리어 성장에 큰 도움이 되며 더 나아가 인생의 다양한 분야에서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오게 됩니다. 이처럼 직장에서의 성실함, 일상 속 배려, 꾸준한 자기 개발은 각각 독립된 요소처럼 보일 수 있지만 결국에는 인생 전반에 걸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들입니다. 이러한 작은 실천들이 쌓여 큰 성과로 이어지고 더 나은 삶을 살아가는데 중요한 밑거름이 됩니다. 오늘은 조선시대의 대학자 율곡이 선생님의 말씀을 통해 작은 일의 중요성과 그것이 어떻게 큰 일로 이어지는지에 대해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나눠보았습니다. 우리는 종종 인생에서 큰 성공이나 성과를 이루기 위해 거대한 변화를 기대하지만 그 모든 변화의 시작은 바로 사소한 일상적인 행동에서 비롯된다는 사실을 종종 간과합니다. 율곡 이 선생님의 작은 일에 충실해야 큰 일을 이룰 수 있다라는 말씀은 단순한 격언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강력한 원칙임을 다시 한번 되새겨야 합니다. 작은 일에 충실하는 것은 단순히 반복적인 일상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자신의 삶을 주도적으로 이끌어가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아침에 일어나 침대를 정리하는 것, 하루 계획을 세우고 이를 성실히 실천하는 것, 친구나
가족에게 따뜻한 인사를 건네는 것. 이러한 사소한 행동들이 모여 우리의 성격과 습관을 형성하고 결국에는 우리의 인생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변화시킵니다. 이러한 작은 일들이 쌓여 큰 변화를 만들어내는 과정은 마치 씨앗이 자라나 나무가 되고 그 나무가 숲을 이루는 것과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이 일상 속 작은 일의 가치를 새롭게 인식하게 되셨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목표와 꿈은 단번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의 작은 실천과 노력을 통해 점진적으로 달성됩니다. 작은 성공을 경험하고 이를 통해 자신감을 얻으며 꾸준히 신뢰를 쌓아가는 과정이 바로 우리가 인생에서 진정한 성공을 이루는 길입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에게 작은 영감을 주었기를 바랍니다. 만약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지지와 관심이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앞으로도 더 유익하고 깊이 있는 콘텐츠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의 일상 속 작은 변화가 큰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저희 내 마음 다스리기는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내 마음 다스리기였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여러분의 하루가 작은 기쁨과 성취로 가득하기를 바랍니다.